안녕하세요, 아우디 강트입니다. 오늘은 저희 차량의 내비게이션 사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기능을 통해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이 화면에 연동시켜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가끔씩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차량에 없다거나 핸드폰을 자녀분이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겠죠. 어쨌든 순정 내비게이션을 아직까지도 사실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과연 이 내비게이션이 사용할 만한지 제가 직접 목적지 설정을 한 후에 이 순정 내비게이션의 경로를 토대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티맵, 가장 많이 쓰는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이죠. 티맵과 경로를 비교해보고 어느 정도 다른지 그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선 순정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설정을 하게 되면 이 MMI 디스플레이에서도 목적지 안내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버추얼 콕핏 디지털 계기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MMI 화면은 다른 메뉴를 띄워놓고 바로 이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의 지도 화면을 통해서 주행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중간중간 변화되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멘트까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기판 내에서도 목적지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우선 목적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는 과정은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검색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목적지를 입력을 하는데, 이 MMI 메뉴의 아래 화면에 보시면 직접 이런 식으로 그려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키패드를 켜셔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시장에서 석천역까지 주행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석천역, 저는 쓰는 게 편하다.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시작을 누르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경로가 활성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 버추얼 콕핏까지 연동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안내 방향이 표시가 됩니다. 목적지를 설정하는 방법은 검색을 통해서 설정하셨으면 되는데, 검색하셨으면 되는데, 이 검색 탭 옆에 보시면 이런 모양의 메뉴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목적지 선택하는 메뉴가 하나 더 나오게 되고요. 최근 검색했던 목적지가 리스트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즐겨찾기로 집이나 직장 주소를 선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즐겨찾기 주소는 아래 화면에 이 즐겨찾기 탭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집 주소를 입력을 해 놓으면 내비게이션을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고 들어가지 않으셔도 단축 매뉴얼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길을 따라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핸드폰으로는 티맵으로 석천역을 검색한 후에 목적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T맵을 검색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석선용으로 목적지 설정을 해놨고요. 직접 주행을 해보면서 이 순정 내비게이션의 경로와 T맵의 경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T맵과 순정 내비게이션의 경로의 차이가 없네요. 사실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서, 그리고 길 자체가 많은 목적지는 아니라서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정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16시 5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T맵 상의 도착 예정 시간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6시 5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이 더 빠르네요. 이런 시간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계기판 상에 나오는 이 안내 멘트나 안내 방향의 그림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맵 화면도 가장 확대되어 있는 3D 화면으로 나오고요. 실제로 운전하시면서 계기판을 자주 보기 때문에 이 계기판 상에 뜨는 이 문구들이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요. 지금처럼 속도에 따라서 지도가 축소되거나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은 사실 T맵, 우리나라 내비게이션들과도 거의 비슷한 기능들이긴 한데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여기서 갈라지긴 하네요. 순정 내비게이션은 종합운동장에서 직진하는 경로로 되어 있고요. T맵 상에서는 종합운동장에서 우회전하는 경로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 도로가 아닌 옆에 오른쪽 도로로 거쳐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도착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순정 내비게이션 수업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 나오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최종 목적지가 몇 킬로 남았는지가 나오고요. 도착 시간까지 나오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안내 장소까지도 나옵니다. 잠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1.3km 앞에서 우회전하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굉장히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디테일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상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서있긴 하지만 실제 1.3km 앞에서 우회전하는 그 지점 근처로 가면 지도가 확대되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수동으로 지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 확대 축소는 아까 보셨듯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보기 편합니다. 자, T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경로를 재탐색하여 잠실역에서 우회전하라고 하네요. 하지만 순정 내비게이션은 잠실역을 가기 전에 우회전하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일부러 이 영상 촬영을 위해서 MMI 디스플레이와 이 버추얼 콕핏 화면을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띄워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MMI 디스플레이는 다른 화면을 띄워놓고 계기판 상에만 지도를 띄워놓으시면 굉장히 주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 곳으로 주행 화면을 띄워놓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 교통 정보가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이 도착 예정 시간이 굉장히 정확해졌습니다. 목적지까지 500m 남았고요. 도착 콕핏에서도 더 이상 우회전이나 좌회전 같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직진 후에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깃발 모양의 표시가 되어 있네요. 실제로 저희 차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시면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 MMI 디스플레이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시면 이 시선을 계속 앞에 두고 목적지에 대한 맵트를 계속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생각보다 이 계기판의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초보 운전이신 분들도 이 내비게이션을 보시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티맵이나 카카오맵이는 가끔 가다 보면 디테일하게 나오긴 하지만 이 경로 안내가 헷갈릴 때가 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신정 내비게이션은 버추얼 콕핏에 지금 주행하고 있는 도로 상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이 차선 몇 차선인 것과 좌회전 차선이 몇 차선까지 있는지까지 다 나와요. 신정 내비게이션이 이만큼 디테일해졌습니다. 네,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 시간은 17시입니다. 초반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도착 시간은 16시 58분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2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따라서 신정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정확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저희 신정 내비게이션은 상당히 사용할 만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는 저희 차량을 탈 때는 이 신정 내비게이션을 의외로 자주 사용합니다. 방금 보셨듯이 주행하면서 버추얼 콕핏, 즉 디지털 계기판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되는 이런 안내 멘트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보기 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자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사실 신정 내비게이션이 안 좋은 점은 우리나라 지도가 업데이트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마이 아우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지도를 다운로드 받고 차량 내에 직접 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맵을 다운로드 합니다. 그리고 USB로 복사한 후에 차량에 설치하면 끝. 굉장히 간단하죠. 너무 쉬운데 맵을 다운로드하는 방법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우선 PC에서 마이아우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에 로그인 하시고 기능 탭 하단 지도 업데이트 항목에서 최신 버전을 선택한 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이후에 32기가 용량 이상의 USB 드라이버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USB 드라이브를 NTFS 형식으로 포맷을 하면 되는데요. 사실 포맷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USB 드라이브에 아무것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폴더나 파일을 USB 드라이브의 최상위 폴더에 복사를 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최상위 폴더가 아닌 위치에 저장을 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차량에 가셔서 USB 드라이브를 차량에 연결하시게 되면 MMI 알림창에 업데이트 패키지에 대한 확인 팝업이 뜨게 됩니다. 이 팝업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100% 설치된 후에는 최신 버전으로 맵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자가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쉽죠.
예전처럼 비용을 따로 지불을 하거나 서비스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또 편리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방식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계속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순정 내비게이션이 저희 이 화려한 버추얼 콕핏의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용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렇지 직접 사용해 보시면 의외로 편한 기능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에 익숙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실제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게 꺼려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지 않고도 여러 번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